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 타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런트 데이트 타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datetime.now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간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날짜만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date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간만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타임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데이트 타임을 임포트 하고요. now를 찍으면 현재 시간이 찍히는데 이 중에서 날짜만 가져오고 싶다. 데이트 함수를 쓰면 되고 이 중에서 시간만 가져오고 싶다. 타임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이 타임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매매 내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줬고요. 그 다음에 data.csv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이 칼럼에는 매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타임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초를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컨드라는 걸 써주면 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세컨드를 치면은 세컨드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매수 시간에 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가로축이 매수 시간 초고요. 세로축이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어떤 패턴이 있나 한번 봤는데 살짝 뭔가 보입니다. 이쪽에는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것 같고 이쪽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확연하게 이쪽 부분이 거의 다 손실이죠. 제대로 수익 본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가운데 파트랑 양쪽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10이랑 40초 잘라가지고 한번 민값과 피밸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매수 시간이 10초와 40초 사이에 보다 그 바깥쪽이 수익이 더 높았고 피밸류도 0.048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죠. 그리고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스캘핑은 매수할 때 40초, 50초 때 유심히 보면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경험이었죠. 그래서 경험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로 40초 이후에 매수하는 거, 그리고 캔들이 바뀌자마자 매수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재미있는 결과죠. 그러니까 캔들이 바뀌기 바로 전 40초, 50초 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수익을 본다는 거죠. 반면에 어중간하게 캔들이 바뀌고 나서 20초, 30초 이럴 때 매수하면은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자리죠. 캔들이 바뀌기 바로 직전이거나 캔들이 바뀐 직후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정확한 타점입니다. 더 수익을 보기 좋은 타점이죠. 캔들이 바뀌자마자 급등하는 경우, 캔들이 바뀌기 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움직임을 갖추는 경우, 그럴 때 매수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뒷받침해주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로보도 호가창 힘이 약한데도 수익을 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죠. 로보는 휴림 로봇을 보고 이등주 매매를 했는데요. 매수한 시간을 보면 40초가 넘어가고 거의 50초 때 매수를 했습니다. 로보는 호가창을 보면 좀 힘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거래대금은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어떻게든 약수익이라도 내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매수 시간이 40초에서 10초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20초 때, 30초 때 이럴 때 매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수익 범위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매매에서 어떤 경우는 수익을 보고 어떤 경우는 손실을 보고 우연의 일치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필연적인 일련의 원인들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손익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랐어도 어떤 통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매도가 일어났다면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눌림 매매로 약수익을 내고 나온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시간을 보면 40초가 넘어가면서 매수를 했죠. 희한하게도 매수 시간이 40초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이등주 매매든 돌파 매매든 눌림 매매든 적어도 손실은 안 본다는 겁니다. 수익을 많이는 못 내도 약수익까지는 나온다는 거죠.
물론 수익을 날 때는 또 잘 나겠죠. 한국 화장품 매매는 참고로 제가 어떤 현상을 발견했는데, 상승 등락률이 12%인 경우, 그러니까 전일 대비 상승 등락률이 12% 구간에서는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오면 그 자리쯤에서 반등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2%대에서 눌림 매매를 하던가, 또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도 12%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12%가 기점으로 밑에서 올라올 때는 12%가 저항, 위로 뚫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지지, 이렇게 해서 매매 판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의 12% 선을 그어보면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저항이거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줄줄줄 흘러내리던 종목도 그 12% 부근에서 튀어오르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매매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테스트 겸 한국 화장품을 12%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봤던 건데요. 어떤 종목은 그냥 진짜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있고, 어떤 종목은 튀어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던 종목이 12% 부근까지 줄줄줄 흘러내려왔다는 것은 힘이 그래도 좀 약하다는 징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왔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갈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호가가 탄탄하고 그랬다면 조금 더 판단하기 쉬웠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12%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주가 움직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스캘핑은 몇 초에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느낌과 경험일 뿐입니다. 이것도 통계를 내보던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한 그냥 느낌, 그런 것 같다 정도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것도 있는데, 상따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뉴스 기사가 있다는 말은 뉴스 기사가 있는 종목이 25% 이상 구간까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뉴스 기사가 있으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상한가까지 갔던 거겠죠. 아무 재료도 없는데, 아무 뉴스도 HTS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일 단타를 치려면 굉장히 상승 등락률이 높은 종목에서 쳐야 되는데, 20% 이상까지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뉴스 기사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보다 아래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던 종목들은 그 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후보 종목들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8% 구간, 12% 구간, 그러니까 20%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뉴스 기사가 나온 종목은 잠재적으로 더 위로 갈 수 있는 후보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적절한 종목을 골라내기만 한다면 거기서도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운이 좋다면 상한가까지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가 중요한 게, 뉴스 기사가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 그 종목이 결국에 20% 이상, 게다가 심지어는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한가 다 가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뉴스 기사가 있어야지 거기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하든 눌림 매매를 하든 이등주 매매를 하든 뉴스 기사가 있는 종목에서 해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